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부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금 표결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사 정족수가 채워졌지만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를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물론 김혜지 의원, 안철수 의원 두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참여를 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우원식 의장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그 국민의힘에서 이제 긴급 의총을 장시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과연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 안에 대해서 과연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두 안에 대해서 아예 국회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결국 김건희 여사 특검안은 의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 어떤 또 언론에 보도를 할지 그런 의견이 있었냐면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의결에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서는 아예 참여를 하지 않으면 이거 국민이 보기에 어떻게 되냐.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어떤 형식을 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참여를 전체로 하든지 안 하든지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또 오늘 조경태 의원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재의결은 아마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두 표가 모자라서 결국 이것도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김건희 여사 특검이 됐건 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됐건 국회의원이 당연히 참여를 해서 출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가부를 표현을 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국민이 국회에 어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부여된 그런 소명, 임무, 또 법적인 의무, 또 헌법상 법률의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엄청나게 특히 대통령 탄핵안은 순식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단 숨 고르기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약에 이렇게 탄핵이 갑자기 결정이 되고 나면 이제 가장 보수층에서 우려하는 것은 탄핵이 통과되면 정권이 민주당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넘어가는 것은 명확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랄지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국민이나 세력들도 워낙 반대가 심하니까 아마 이걸 무시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면 사실 탄핵안과 관련해서도 소신 투표 아니면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도 당론으로 부결로 정했다 할지라도 혹시나 또 이탈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탈표가 있어서 만약에 이게 탄핵이 통과되는 경우에 있어서 어떤 후폭풍 이런 거에 대한 아무튼 엄청난 논란을 하고 의총에서 의견을 모은 다음에 오늘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표결 만약에 오늘 끝까지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민주당이 다음 임시국회 때 다시 재발의를 하게 될 경우에 그때도 국민의힘이 불참을 하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약간 시점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만약에 지금 회기가 12월 10일 날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또 임시국회 소집해가지고 또 회기에 또 발의를 하고 그러면 별 효과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민주당에서는 좀 숨 고르기를 해야 하는데 일주일 단위로 재발의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제 피로감이 엄청 심하죠. 그래서 일단 어떤 전체적인 상황이랄지 또 국민의힘과 이제 정부간의 어떤 비상계엄 이후 탄핵안 부결 이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느냐 이런 것을 봐가면서 아마 타이밍을 좀 잘 잡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적으로 탄핵을 발의해봤자 결과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걸로 가버리면 결국 부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은 지금은 부결되면 계속 하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아마 그렇게 짧은 시간 가지고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께도 물어볼게요. 먼저 김여사 특검법 표결한 후에 대통령 탄핵안은 또 불참을 했어요. 민주당에서 예상을 했던 건가요?
뭐 당론 반대 입장을 정했다는 보도가 오후에 예, 보도는 나왔고요. 예. 나올 때부터 그런 방식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아, 걱정은 있었습니다만 예. 지금 워낙 국민들이 이번에 위헌적인 비상계엄 그리고 실질적 내란에 준하는 이 행위들이 있었다는 게 밝혀지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예. 국민들 전부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이 탄핵 표결 과정을 저런 방식으로 보이콧할 거라고까지는 네. 생각은 못했습니다. 아, 안타깝고요. 예, 이게 예. 지금 우원식 의장이 투표 종료를 선언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무망한 기대라고 생각이 있지만 예. 분명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단 한 분이라도 지금이라도 투표에 참여한다면 그 자체의 의미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 기다린다면 법적으로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정확한 종료 시간은 모르겠습니다만 72시간 내에 표결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을 것이고요. 예. 적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투표 종료를 선언하고 예. 결국 이제 결과적으로 투표 불성립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사과 담화를 발표했잖아요. 거기에서 본인이 이제 임기 문제를 포함해서 전국 운영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전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요. 예. 일임했다는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 신뢰하기 힘듭니다. 한동훈 대표는 도대체 윤 대통령의 이 제안을 어떤 내용으로 받아들였기에 예. 당론 반대 입장에 편승해서 예. 오늘 이 상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온 정치 행보나 발언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가장 잘 아는 분이 한동훈 대표이기도 합니다. 예. 저는 이선 후퇴 또 임기를 포함한 모든 부분에 대한 당의 일임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는 상황 자체가 본인이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됐기 때문에 예.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한 판단이 한동훈 대표가 돌이킬 수 없는 오판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한동훈 이런 말씀- 대표가 어제는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고 오늘은 조기 퇴진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결국 이런 말들이 탄핵 반대의 의미를 내포했을까요? 어제까지의 얘기는 달랐다고 보여집니다. 즉각적인 직무정지였습니다. 탄핵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근데 오늘은 분명히 다른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예. 조기 퇴진이라고 얘기했고 사실상 질서 있는 퇴진 수순을 받아들인 발언을 한 겁니다. 아, 이번 탄핵안 반대의 입장을 사실 함의하고 있는 발언을 한 거였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일 동안 네. 명시적으로 탄핵 얘기를 하지 않고 네. 이 상황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끌어왔고 예. 그래서 본인이 주도권을 가졌다고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현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일 것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김만사 변호사님. 한동훈 대표가 조기 퇴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어떻게? 그리고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조기현 부위원장께서도 이야기하시는 게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기 퇴진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하겠다고 할 수가 없어요. 아, 지금은. 어떤 점에서? 결국 조기 퇴진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대통령에 달려 있는 거고 예. 대통령 의지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 조기 퇴진이 안 된다고 한다면 결국 뭐 직무정지는 탄핵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임기 문제를 포함해서 당에 일임하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니 일임하겠다고 하는데 예. 지금은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아, 그 사안에 대해서 예. 그리고 그 개헌의 문제가 걸려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아마 한동훈 대표는 원래는요 네. 탄핵 반대였어요. 그러다가 국정원에서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체포하라고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고 하면서 근데 이건 대통령의 어떤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어제 아침에 긴급 최고회의 열어서 직무정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건 뭐 직무정지라는 얘기가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미로 들릴 수 있는 충분한 말이었다고 봐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대통령도 만났고요. 또 여러 가지 또 회의를 통해서 이제 과연 이게 탄핵에 찬성을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되고 이제 딜레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체포조 관련 말을 듣고는 이게 잘못하면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다가 이제 조기 퇴진 얘기가 나왔는데 예. 아마 대통령을 만났어도 그렇게 대통령이 변화된 모습은
아마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오늘 아침 10시 반에 이제 대통령이 담화를 했잖아요. 네. 담화를 할 때 이제 자기 임기와 관련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 일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변화된 모습이 없다가 그 진정성이 있든 없든 간에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아, 그래서 오늘 탄핵과 관련해서는 반대할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예. 네. 대통령이 일단 담화를 하면서 이제 명분을 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더군다나 탄핵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론조사 내용과 보수층이 생각하는 건 좀 다른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예. 보수층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게 상당히 많은 보수층의 생각이에요. 아, 탄핵과 별개로. 예, 예. 그래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보수가 괴멸되지 않고 뭔가를 보수도 진열을 정비를 해야 하는데 예. 그러려면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 또 질서 있는 퇴진을 하게 하려면 대통령이 문을 열어줘야 하는데 네. 일단 오늘 10시 반에 담화로서 어느 정도 문은 좀 열렸다고 아마 본인은 판단을 했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조속한 퇴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추후에는 근데 그 다음에 또 한덕수 총리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관저에 가서 그런 게 보면 일단 만나고 났고 오늘의 어떤 탄핵이 통과가 안 되면 예.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엄청난 쓰나미를 한번 피한 거예요. 아. 근데 이 쓰나미가 아예 끝난 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추후에 어떠한 거기에 따른 조치를 계속 내놔야지 또 다른 쓰나미를 막을 수 있고 예. 또 국민의 여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좀 가라앉힐 수 있는 네. 그런 제스처들이 나와야겠죠. 그런 정책들이. 아, 예. 앞서 잠깐 김광산 변호사님 나오기 전에 김성훈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내란 고발 사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대통령직을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대통령 상대로 이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이제 쉽지는 않을 수도 예,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수사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은 비상계엄 이후와 이전으로 대통령의 어떤 권력이랄지 아, 존엄이랄지 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추락한 상태거든요. 야, 그러면 뭐 검찰이 됐건 경찰이 됐건 예. 또 국민의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나 신성실한다랄지 네. 그러면서 봐주기 수사를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사실 수사는 원칙대로 하는 게 맞고 예, 또 이 내란죄 수사가 예, 다른 수사와 다르게 예, 이미 많은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수사가 이를 덮을 수는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수사는 뭐 많은 뭐 야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의심의 눈치를 볼 수 있겠지만 예, 수사는 제가 볼 때는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은 되고 있다. 예. 이렇게 봅니다. 지금 네,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이 있는데 거기 상황이 어떠냐, 어디로 이동하고 있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다고 해요. 근데 이 정도의 통화 내용을 가지고 직접 명령이다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또 한편에서는 과연 이렇게 군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개헌과 관련해서 내부 정보를 이렇게 외부에 내놔도 되느냐, 공개를 해도 되느냐 이런 또 비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아마 그 부분은 뭐 공익제보자랄지 이제 그런 형식으로서 뭐 국민의 알 권리 이런 면에 있어서는 크게 비판은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의 직접 전화를 받았다는 군 고위직이 한 4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뭐 개헌과 관련해서 어떤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이게 내란죄의 구성 요건이 되는 건지 예. 그런 부분들을 수사기관에서 살펴볼 겁니다. 네. 예. 잠시만요. 이 시각 국회 상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시각 국회 상황. 일단 야당 의원들은 다 투표를 마친 상황인데요. 예. 지금 여당 의원들은 안철수, 김혜지 의원 2명의 국회의원만 투표를 한 상황이고요. 예, 나머지 106명의 의원이 퇴장을 했었는데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조금 전에 본회의장에 입장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지금 현재 투표 절차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찬대 원내대표의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들어와서
투표를 지금 한 것으로 네. 네,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본회의장 입장에서 투표를 지금 마치고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세 번째 의원들이 의원이네요. 박수를 쳤네요. 네, 국민의힘 의원 세 번째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탄핵안 표결에 참여를 했습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총 3명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표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요.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조기현 변호사님. 자,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에서 세 번째 3명 지금 투표를 마친 상황이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 대통령 짧은 담화도 그렇고요. 그리고 탄핵안 부결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도 그렇고요. 어떤 배경 또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정치적 이해타산 외에 예, 다른 배경이 없다고 봅니다. 예.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정치적 이해타산 구체적으로요? 보수의 괴멸을 우려한다는 보수의 거죠. 괴멸을 우려하고 있다. 예, 탄핵이 의결이 되면 탄핵이 결국에 의결이 되면요. 내부의 뭐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이고 내부의 결국에 극심한 혼란. 이 과정을 막지 못한 여당의 책임이 예. 단순하게 비상개헌 문제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지금까지 2년 7개월 동안의 국정 운영에서 여당이 보인 태도, 예. 이 종합적으로 평가받게 될 거라는 부분을 모르는 바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예. 그럴 경우에 당장의 이후에 있는 선거, 차기 대선에서 결코 이 다시 정권을 잡거나 예. 정치 세력으로서 의미 있는 행위를 할 만큼의 어떤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든 우려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이유를 보십시오. 그때도 똑같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보수 괴멸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5년 만에 정권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진 지방선거에서 또 압승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미국 예. 조야 또 백악관에서도 직접적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믿는다는 얘기가 미국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은 민주 진보 세력에 의한 재집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런 방식으로 정상적인 헌정 질서가 유지될 만큼 우리의 민주주의가 확고하다는 얘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당장의 눈앞의 불안과 위기를 가지고 탄핵 부결을 초래했다면 네. 오히려 이것이 보수의 괴멸을 자초하는 길일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조기현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저렇게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하는 여러 배경에는 역시 정치 이해타산일 것이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것이 여당의 괴멸을 더욱 재촉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김 변호사님은요? 근데 저 탄핵이랄지 이런 것들은 예. 결국 정치적인 거거든요. 예. 국민의 많은 여론이 탄핵에 찬성한다 할지라도 예. 일단 보수의 입장에서 보면 예. 이걸 바로 받아들이고 예. 뭐 아까 괴멸 얘기 꺼내시는데 예. 뭐 굉장히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됐을 때도 예. 사실은 얼마 동안은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보수층에서 정치 리더가 없었을 때였어요. 네. 그리고 처음 탄핵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국민들의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예. 엄청나게 악화되는 것이 있었죠. 아. 하지만 결과적으로 따지면 지난 대선에서는 윤 대통령이 또 뭐 대권을 거머쥘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뭐 괴멸이 된다고까지는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만약에 탄핵이 예, 통과돼가지고 대선이 있게 되면 사실 보수 입장과 국민의 입장에서는 예. 정권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은 뭐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탄핵이 통과되면 바로 대선이 치러지는 건 아니죠. 아니지만 예. 뭐 탄핵 통과되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야죠. 헌법재판소에서 180일 내에 결정이 나오고. 그런데 180일 걸리지 않을 거예요. 예. 왜냐면 6개월 동안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서 예. 탄핵 심판소에서 심리를 그렇게 오래 할 수는 없어요. 그렇군요. 굉장히 긴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박근혜 대통령 때도 한 90일, 한 그랬군요. 3달 만에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결론이 나오고 바로 대선 그렇죠. 이제 들어가는 그건 뭐 건가요? 대통령 예. 선거법에 규정이 돼 있으니까 예.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선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입장이랄지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입장은 이제 질서 있는 퇴진이 예. 훨씬 더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일단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제 비상계엄이 3일에 선포가 됐으니까 네. 뭐 오늘 7일이지 않습니까? 예, 예. 4일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비상계엄의 어떤 헌법의 유연성, 예. 법률 위반성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 다 보도가 됐지만 네. 수사로서 이제 확인이 안 돼 있죠. 네.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탄핵 사유 자체도 이제 언론의 보도 내용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과연 이게 탄핵 사유로 맞느냐 이제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숨고르게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예. 일단 이번 갑작스러운 탄핵은 맞고 예. 그 다음에는 또 계속 탄핵이 발의가 되면 그 다음에 또 어떠한 태도를 보일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도 본회의장에 입장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안철수, 김혜지, 김상욱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에서 표결에 참여를 했고요. 조금 전에 조경태 의원도 입장을 했다고 합니다. 의결 정족수 200명을 채우려면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요. 네. 지금까지 안철수, 김혜지, 김상욱 의원 3명이 참여를 했고요. 지금 조금 전에 조경태 의원도 입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만약 이 4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면 196명이네요. 예. 이제 4명의 국회의원이 더 참여를 한다면 그리고 개표 결과 모두 찬성 입장을 밝힌다면 그렇다면 탄핵안은 통과가 되는 겁니다. 예, 만약 4명이 더 돌아오지 않으면 투표함조차 열지 않는 그리고 부결 처리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일단은 계속해서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거죠. 열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죠? 예.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와서 투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 4명이 투표 참여한다고 해서 네. 이분들이 다 찬성한다고 예, 볼 수는 그렇습니다. 없어요. 예. 투표함을 제가 볼 열 때는 수 있는 조건이 그렇죠. 되는 거죠. 예. 근데 아마 뭐 저 중에는 찬성하는 분도 있겠지만 예.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예. 투표는 참여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또 참여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선 후퇴 그리고 퇴진 일정, 거국 내각 이런 이야기들 다 나오잖아요. 네. 이게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일단은 사실 이제 나오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는 거거든요. 단지 그렇게 하겠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3가지는 일단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저희 취재 기자가 조경태 의원이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저희 지금 화면에 조경태 의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정정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정정 해드립니다. 윤 대통령 사과드리겠습니다. 탄핵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 안철수, 김혜지, 김상욱 의원 3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아직 입장하지 않았다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질서 있는 퇴진을 하겠다고 하면 예. 진짜 오늘 탄핵안이 제가 볼 때 이제 부결될 걸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내일 바로 그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제시가 돼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이것은 대통령과 특히 정부 이제 국무총리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 예. 이런 3분이 제가 볼 때는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구체인 걸 내야 돼요. 그런데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일단 한동훈 대표가 예. 그거에 대한 안을 좀 만들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선 후퇴 안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근데 이선호퇴 안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예. 이제 2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언제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하야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예. 그렇지 않으면 그 임기 단축 개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임기 단축 개헌이 가장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임기 단축 개헌의 어떠한 가능성이 사실은 개헌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국회가 발의할 수 있고 대통령이 발의할 수가 있는데 네. 대통령이 발의를 하면 결과적으로 국회에서는 의결을 해야 합니다. 네. 근데 의결을 하는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돼요. 예. 근데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렇습니다. 원래 지금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비상계엄 전에는 민주당도 임기 단축 개헌을 계속 요구했고 조국혁신당도 요구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빠른 길로 가고 싶어하지 아. 임기 단축 개헌과 같이 적어도 100일 이상이 걸리는 그런 절차는 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 예. 더군다나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는 지금 항소심 대법원 선고가 남아 있는 사건이 2개가 있잖아요. 예. 공직선거법 위반이 있고, 그다음에 유진교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기단축 개헌으로 가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뒤로 지연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러면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아. 이게 만에 하나 유죄 판결이 나와서 피선거권이 박탈이 돼버리면 예. 이재명 대표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 못 나옵니다. 아. 그래서 이전 비상계엄에 관한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예. 임기단축 개헌을 하자고 계속 요구를 했지만 아. 이제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이 이걸 받을지 않을 것은 뭐 자명하다 이렇게 봐요. 네. 국민의힘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3명이 투표에 참여했고요. 앞서 조경태 의원도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했다는 저희 YTN 기자의 보도는 잘못된 보도라는 점을 정정해서 보도해 드립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이요.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3명만 투표에 참여했고 지금 일단 투표장에 본회의장에 입장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김광산 변호사는 일단은 만약에 탄핵안이 통과되고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인용이 되면 대선이 치러지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여당 입장에서는 수습할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계산으로 예, 예. 지금 이 판단을 했다면 그래서 민주당은 그런 것은 이 위헌적인 비상계엄 또 실질적 내란에 예. 동조한 것과 다름없다고 볼 수밖에 예.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후에 펼쳐질 대선에서 유불리를 따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묻고 싶은 겁니다. 예. 위헌적인 비상계엄임을 저는 그 헌법 77조에 대한 해석을 하나하나 따져보지 않더라도 예. 300명 국회의원 누구라도 이게 위헌적 비상계엄이라는 걸 동의하지 않을 국회의원 한 명도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일 동안 펼쳐진 상황을 보면 친윤 의원들은 뭐 우선적으로 마찬가지고 예. 그 뒤에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친한 의원의 대부분도 예. 결국에 탄핵은 돼야 된다는 걸 동의하면서도 그 뒤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계산만 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결국 오늘 대통령이 2차 비상계엄은 없다고 선언은 했지만 한동훈 대표가 그걸 믿는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이선 후퇴 또 임기단축 개헌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선 후퇴는 지금 선언한다고 해서 이선 후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예. 군 통수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수권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만약에 예. 그런 일은 없어야 되고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예. 북한과의 비상 상황이 발생되면 예. 그 상황을 누가 통제하게 됩니까? 예.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습니까? 예.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선 후퇴라는 게 강제할 아무런 수단이 없고 법적으로 대통령은 대통령인 겁니다. 네. 임기 단축 개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예. 일정상 대통령 임기 다 채워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원포인트로 대통령의 임기만 줄이는 개헌을 한다고 하면 탄핵과 뭐가 다릅니까?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밖에 없는 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정치적 계산으로 오늘의 상황을 만들고 네. 최종적으로 정말 이대로 탄핵안이 부결된다고 하면 네.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지금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군요. 예, 예. 정치적 이해 타산만 따지면 안 된다라는 당위적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탄핵안이 만약 오늘 부결이 되고 또 재발의하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임기단축 개헌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있지 않을까요?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4일 동안의 상황만 보십시오. 순간순간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계속 생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탄핵 찬성으로 분명히 해석될 수 있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예. 하루 만에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4일 동안 이 비상계엄 과정에서 있었던 실제적 구체적인 내란 행위의 범죄 혐의들이 하나하나 드러날 거고 실제 가담했던 군 사령관들의 증언 또 이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 이런 내용들이 계속 터져 나올 겁니다. 또 네. 그 계엄에 투입됐던 일선 부대의 명령 하달 체계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또 있을 겁니다. 과연 4일 동안 아무 일이 없을까요? 저는 예. 다음 임시국회에 재발의가 된다면 예. 통과시키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사정 변경이 또 생길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봅니다. 뭐 거국 내각 이야기도 나오는데 거국 내각으로 하면 여야가 같이 해야 되는 건데 민주당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공내각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예. 그리고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 예. 이상 대통령과의 협의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일 텐데 그 내각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군요. 불가능하다고 네. 봅니다. 네, 전국 상황이 매우 복잡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국회 상황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모두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요. 참여를 한 상황이고 여당 의원들은 모두 불참한 가운데 안철수, 김해지, 김상욱 의원 3명만 투표에 참여한 상황입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안철수, 김해지, 김상욱 3의원만 투표에 참여를 했고요. 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의 투표는 아마 종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속해서 여당 의원들의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있어요. 정파를 떠나서 역사적인 문제고 함께 이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자라고 하면서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본회의장 문은 열려져 있습니다. 열려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참여를 기다리면서요. 야당 의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에 짧게 담화를 밝힌 이후에요. 너무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지적이 좀 많아요. 임기 문제를 포함해서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좀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 그 대국민 담화가 네, 거의 2분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담화의 어떤 진정성에 대해서 예. 의구심을 많이 제기를 하더라고요. 네. 여론도 마찬가지고. 예, 특히 야당은 더욱더 그렇죠. 그런데 일단 뭐 본인의 어떤 담화를 통해서 네, 임기와 전국 안정 방안에 대해서는 당에 일임을 하고 예, 근데 여기 이걸 보면 약간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네, 네, 이 임기와 관련된 것은 결국 법 개정과 관련 되잖아요. 헌법. 네. 그러니까 이건 당에 일임을 한다는 거고. 근데 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사실상 임기 단축 개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예, 뭐 어렵다 할지라도 네.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임기 단축이랄지,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게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조속한 퇴진이 예. 이걸 의미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지금 비상계문에서 정국이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예, 이 안정 방안에 대해서도 당에 일임을 하겠다는 취지예요. 네, 그러면 이거 자체가 뭐 대통령의 진정성이 있든 없든 간에 당에 힘을 실어주는 거고 당 대표는 한동훈 대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건지 그건 네. 이제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정 운영도 이제 당과 정부가 협의해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국정 운영이랄지 이것도 보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국정 운영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이걸 당과 정부에서 알아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으로는 설사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아도 예,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나 싶고요. 더구나 탄핵안이랄지 김건희 여사 특검안이 재의결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포괄적으로 이걸 당에 유임을 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구체적으로 본인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제 아마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예, 급하게 예. 10시 반에 담화를 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렇게 되면 또 당과 생각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1단계로서 포괄적 유임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당이 그리고 당과 정부가 예, 이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를 해서 네. 대통령의 이제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구체적인 로드맵 관련해서는요.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 비롯해서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이 한번 모였었잖아요. 그 당시 때 나왔던 안이 윤 대통령은 책임 총리가 이끄는 비상거국 내각 구성하고 이선으로 물러나야라고 했는데 비상거국 내각은 야당이 참여 의사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선으로 물러나는 방법도 탄핵 아니면 하야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선으로 물러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아니 법적으로는 탄핵 하야밖에 없죠. 이선으로 그렇죠. 물러나는 방법이. 근데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외교랄지 네. 상징적인 것만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고요. 예. 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비상계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방이랄지 네. 경제랄지 또 다른 정치 분야 이런 것들은 총리에게 일임을 하는 방안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총리가 권한을 다 행사를 하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부 강요들이 지금 뭐 사퇴하겠다고 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이 거국 내각이 야당이 협조를 받는 거국 내각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야당에서 거국 내각을 협조한다는 것은 예. 그 내각을 통해서 임기를 마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건 사실은 민주당일지 이재명 대표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서 예. 일단 거국 내각은 제시는 하겠죠. 네. 그렇지만 야당은 받지 않겠죠. 그렇지만 받지 않는 걸 전제로 해서 제시를 안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제시를 하고 임기단축 개헌도 마찬가지죠. 네. 자, 임기단축 개헌을 제시했는데 또 야당이 받지 않아요. 네.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화살이 또 야당한테도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모습을 일단 보여줘야 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입장이고 예. 보여줘서 안 받으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 법적으로 해야지 탄핵을 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은 책임 총리제라는 거죠. 예. 그래서 거의 대통령의 중요한 권한은 총리가 행사를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징적인 국정의 분야에서만 일을 하는 그런 것들도 네. 구상할 수 있는데 뭐 아직은 뭐 구체적인 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야당은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국민의 사과에 이 나온 내용을 보면 것이 실질적으로 임기를 투표 계속 유지하겠다는 방해가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네, 있습니다. 잠시만요. 우현식 국회의장의 발언 좀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의총을 하면서 어떤 상태인지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박찬대 원내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장석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같이 좀 나오시죠. 연락을 좀 하셔가지고. 우리 저 사무처에서 연락을 해서 의장이 잠깐 보자고. 사퇴했어 지금? 네, 윤 대통령 탄핵 표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장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의 소집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금 퇴장한 상황인데요. 추경호 원내대표의 입장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본회의장에 없는데요. 네. 지금 본회의장에서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추경호 원내대표를 함께 불러서 이야기를 좀 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할 것으로 보여요. 예, 투표에 참여해달라는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장, 국민의힘, 민주당 원내대표 소집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의를 밝혔다는 뉴스 속보를 전해드렸거든요. 네.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야당에서 내란죄 관련해서 고발을 지금 함께 검토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아, 고발장을 제출했습니까? 예. 예. 그저께 아마 국수본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고발한 거네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이 형법 내란죄에 보면 1호가 내란 수괴 있고요. 예. 2호가 주요 임무 종사, 아, 3호가 부하 수행이라서 일반 형법상의 공범죄와 비슷한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추경호 의원 관련해서는 뭐 오늘 해명은 있었습니다만 예, 예. 이번 비상계엄 과정에서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도 확인이 됐고요. 네. 그리고 실제 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위해서 국회 진입하려고 했을 때 네. 당사로 모이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실제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의원들의 자발적 의사를 예. 통제할 목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면 내란죄 3호에 해당될 수 있다고 민주당은 판단했기 때문에 예. 고발장을 제출했고요. 아마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럼 여기서 국회를 연결해서 국회 상황을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자, 지금 헌정사상 세 번째 현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지금 현재 투표는 진행 중인데요. 예. 의사 정족수가 지금 미달된 상황입니다. 예. 현재 여당 의원 대다수가 본회의장에서 퇴장해서 투표 불성립, 즉 부결이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민주당이 표결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은 채 본회의장을 계속 열어두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국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이준엽입니다. 네, 현재 본회의가 무슨 상황인 것인지 좀 자세히 정리해 주세요. 네, 오후 6시 20분쯤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대다수가 표결 전 퇴장하면서 탄핵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부결될 상황에 처했는데요.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경우 제적 의원 3분의 2, 그러니까 300명 중 200명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소속 의원이 모두 108명인 국민의힘 가운데 최소 8명이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 탄핵안은 정족수 200명에 미치지 못해 아예 투표 불성립, 부결 처리가 됩니다. 이에 투표를 그대로 마무리할지 이목이 쏠렸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을 더 이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 의장은 여당을 향해 부당한 비상계엄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을 국민이, 세계가, 역사가 어떻게 볼 것인지 생각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역사의 평가와 세계의 평가가 두렵지 않느냐며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투표에 동참하라고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탄핵안 표결은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이 되는 시점까지 가능한데 윤 대통령 탄핵안은 그제 새벽 0시 48분에 보고가 이뤄진 만큼 내일 새벽 0시 48분까지 표결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본회의 상황에 대한 여당 입장도 전해주시죠. 네, 지금은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가 의총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앞서 본회의 전 이뤄진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안건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여사 특검법을 모두 당론으로 부결하기로 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특검 표결에만 참석하고 탄핵안 표결에는 대부분 불참했습니다. 반대 당론을 주도한 추경호 원내대표는 잠시 뒤 사퇴 의사를 밝힐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미 본회의 전 사퇴 의견을 전했고 탄핵안 표결 뒤에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담화 뒤 대통령의 정상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언뜻 대통령을 직격한 것처럼 들리지만 즉각 직무 정지, 즉 탄핵 찬성의 뜻을 내비친 어제와는 다른 기류였습니다. 한 대표는 대통령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언급하고 국민의 최선의 방식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며 질서 있는 퇴진론, 모색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이후 당의 기류도 부결적으로 쏠렸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결국 채택된 당론 역시 같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투표조차 성립. 총리와 당이 민생 상황이라든가 중요 상황들을 긴밀히 논의해서 민생이 고통받고 대외 상황이 악화되는 일을 막도록 하겠다. 다만 안철수 의원은 표결에 참여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이 대통령 자진 사퇴할 시기와 여러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지 못해 국민 뜻에 따라 투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표결에 불참한 의원들을 향해서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당론이 있다 하더라도 소신에 따라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예지와 김상욱 의원도 별도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뒤늦게 탄핵안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야당 분위기도 전해주세요. 네, 앞서 표결이 시작되기 전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법안 제안 설명을 하면서 여당 의원들을 향해 본회의장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기도 했는데 이때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일어나 박 원내대표의 선창에 복창했습니다. 윤건영, 이수진, 이소영 의원 등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 일부는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는 본회의장을 잠시 빠져나와 잠시 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의원으로서 내란 수괴를 탄핵하는 문제에 정중하게 투표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종훈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두 안건 당론 부결을 선언한 것을 두고 위헌, 내란 범죄 정당이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윤 대통령 담화를 두고도 국민은 없고 오로지 권력 연장을 위한 정치 야합만 보였다며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대국민 방화를 했다고 규탄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 진퇴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한 것과 달리 국민의힘의 거취를 일임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국민에 사과한 것이 아니라 탄핵이 두려워서 여당에 애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 담화 뒤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마디로 매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은 배신감과 분노를 더 키우는 발언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가장 큰 리스크는 대통령의 존재 자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리스크, 내란 사태, 주범의 대통령직 배제를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또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하겠지만 그 자체가 반국민적, 반국가적이고 내란의 사실상 공범이라는 점이 역사 속에서 증명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뉴스특보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 절차가 중단됐지만 부결 가능성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며 임기를 포함한 전국 안정 방안을 당에 위임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지금 대통령실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네, 종일 긴장한 모습을 보였던 대통령실은 여당 의원이 대부분 불참해 탄핵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끝날 기미가 보이자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휴일인 오늘도 비상근무 체제를 이어가며 낮은 자세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는데요. 특히 오전에 발표된 윤 대통령의 담화 메시지가 국회 탄핵안 표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계엄 사태가 안정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탄핵안을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동력은 이전과는 달리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것이 확정되더라도 별도 입장을 내지 않을 예정입니다. 앞서 오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사과하고 제2의 계엄은 결코 없다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전국 안정 방안은 당에 일임하고 국정 운영은 당정이 함께 책임지고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이같이 지난 4일 새벽 계엄 해제 발표 이후 침묵해오다 나흘 만에 밝힌 윤 대통령의 담화가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여당을 결집했다는 해석이 뒤따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의사당 대로에 모였던 집회 참가자들이 국회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네, 국회 앞 의사당 대로에 나와 있습니다. 예, 탄핵안 투표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요. 현재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 의사당 대로 양쪽을 가득 메웠던 시민들은 서서히 밖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국회 주변을 계속 돌면서 행진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워낙 많은 인파가 운집한 탓에 밖으로 나가기 시작한 지 1시간 정도가 지났지만 아직도 긴 대열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이곳 의사당대로에서 내란죄 윤석열 퇴진, 범국민 촛불 대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후 2시부터 전국 20여 개 대학교 학생들도 오후 1시 반부터 여의도에서 행진을 벌였습니다. 이외에 여의도공원 등에서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별 집회를 마친 단체들이 집결하고 의사당대로가 시민들로 가득 차면서 집회 주최 측은 경찰에 차단벽을 열어서 추가 공간을 확보해달라 요구했습니다.
이후 경찰 차단벽을 밀어붙이는 모습이 보이면서 혹시나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도 있었는데요. 경찰이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고 차단벽을 열어 국회대로 진입을 허용하면서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주최 측은 오늘 집회에 100만 명 넘게 참석했다고 선언했는데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도 10만 명이 훌쩍 넘는 인파가 모였습니다. 네, 여의도 밖에서도 각종 집회가 열렸죠. 네, 기독교 단체들이 한국기독교회관 앞에서 대규모 탄핵 촉구 기도회를 여는 등 여의도를 제외한 곳곳에서도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벌어졌고 맞불 집회도 열렸습니다. 또 서울뿐 아니라 각 지역에서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사 앞 등 여의도 곳곳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를 외치는 집회들이 열리면서 충돌 우려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반대 측 집회 인원들이 서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집회 구간에 교통경찰 230여 명을 투입해 차량을 우회 조치하고 있는데 국회대로와 의사당대로를 비롯해 여의도 내 도로 상당수가 통제 중입니다. 또 집회 인파가 몰리면서 지하철, 국회의사당역 양방향 모두가 한때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네, 계속해서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촛불 집회가 경찰 추산으로 한 10만여 명, 주최 측 추산으로 한 1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해서 물론 차이가 크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시작에 불과할 것으로 봅니다. 오늘 여의도 앞 집회 현장에 모인 분이 경찰 추산 10만 명 넘는다고 하지만 실제는 그보다 훨씬 많을 거고요. 지금 전국 각지에 동시다발적으로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때는 워낙 이 국정농단 비리에 대해서 국정조사라든가 특검 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비위가 밝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일정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 국민이 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수백만이 모였었죠. 그러나 이번만큼은 완전히 다른 양상,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금 4일이 지났고 이 상황이 워낙 위중하기 때문에 아무리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역시 탄핵에 찬성할 거로 보고 그 기대를 하면서 지금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는 방식으로 부결시켰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습할지에 대한 대안도 국민들한테 내놓지도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사과의 내용을 담았지만 국민들이 듣기에 이런 엄중한 위헌적 비상계엄 그리고 그 실질적인 내란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절박성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이 정당했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초래된 사태가 국민의 불편함 정도로 얘기합니다. 이 사태가 얼마나 위중한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국민의힘의 탄핵안 부결은 오늘 하루의 부결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오늘 집회 인파, 거기에 모인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국회 본회의장 모습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 관련해서 야당은 지금 의원들 192명 모두 표결을 마친 상태고요. 여당에서는 안철수, 김혜지, 김상욱 의원 3명이 투표를 마친 상태입니다. 향후에 가결이든 부결이든 여론의 향방에 따라서 각 당이 전략을 세울 텐데 여론의 향방, 조금 전에 현장 보셨습니다만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아마 일단 오늘 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내일부터 또 다른 새로운 어떤 후폭풍이랄지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일단 오늘 아마 많은 국민들이랄지 보수도 마찬가지고 또 야권도 마찬가지고 탄핵이 통과될 가능성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부결될 가능성이 거의 부결됐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권과 야권은 행방이 좀 달라질 거예요. 여권과 정부는 이제 대통령 오늘 아침에 담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담화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앞으로 민주당이랄지 야권에서 계속 발의를 하는 탄핵안 재발의가 계속 있을 거거든요. 예. 그걸 갖다가 계속적으로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계속 그걸
사실은 부결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후속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후속 조치 자체가 그 로드맵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김상욱 의원 발언 들어볼까요?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지금도 보수의 가치를 믿고 그것을 실행할 그런 각오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수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면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수호해가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것이 제가 목숨 바쳐 지켜야 되는 보수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는 오늘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당에 소속되어 있는 몸이기 때문에 당론에 따라 이번 탄핵안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투표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국회의원의 의무이고 역할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헌정 질서를 유린한 대통령을 용인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결단코 용인될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우리 보수의 가치에서 헌정 질서를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이곳 국회는 국민들이 민의가 모이는 곳입니다. 이곳에 군인이 무작을 한 채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계엄을 막지 못했다면 많은 국민들이 피를 흘려야 되는 불상사가 났을 것입니다.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킬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당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임기 등을 다 조율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믿고 싶습니다. 국가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하루속히 자격이 있는 자가 정당한 경쟁을 거쳐서 대한민국을 다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입니다. 이 자리에 서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정치 생명을 그만해야 된다는 그런 각오로 섰습니다. 정치를 시작한 지 저는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계엄을 막고 새로운 정치를 열 수 있다면 그 1년만으로도 제겐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저를 지지해 주시는 몇몇 분들께는 큰 실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드립니다. 감히 말씀 올립니다. 보수의 가치를,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더 건강해져야 됩니다. 정치가 더 건강해져야 됩니다. 진영 논리와 보복 정치에 빠져서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를 악마화하고 서로를 대화하지 않고 상대방이 집권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서로 그렇게 적대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맞지 않습니다.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의 바탕 아래 건강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가 서로 정책적으로 발전적인 선의의 대결을 하는 그런 대한민국 정치 생태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 혼란이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진영 논리에 빠져서 구태 정치에 빠져서 협작 정치하는 그런 과거를 몰아내고 보복 정치에 빠져 있는 그런 과거를 몰아내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의 장점을 살리면서 건강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가 함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그런 건강한 정치 생태계가 조성되는 시작점이 이 혼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이래야만 당당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여했던 3명 중에 한 명이었죠. 김상욱 의원의 기자회견 들어봤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소장파 5인 중에 한 명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뭐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히기 전까지는 집단 퇴장하는 방식으로 부결을 했던 국민의힘과 다른 입장에 서서 표결하지 않았나 하는 기대를 아마 민주당 의원들도 가졌을 텐데 어쨌든 밝힌 입장대로라면 동의하지는 않았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표결에 참여해서 투표했다는 것 자체는 의무부여하고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국민의힘 분위기에서 저런 결단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평가받을 만합니다만 지금 상황은 저렇게 정치적 명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단히 위험한 대통령의 직무를 어떻게 중지시킬 거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김상욱 의원이 저 행동도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조차도 크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정말 주변 의원들을 설득해서 본인의 보수적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적어도 지금 본인이 얘기한 대로 이 대통령의 위헌적인 탄핵을 인정할 수 없다,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인정할 수 없다면 가결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어야죠. 좀 아쉽고 안타깝고 이후에 본인의 어떤 정치 행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자체에 큰 점수를 주기는 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김상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새벽 1시경에 국회에서 있었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 18명 가운데 한 명이고요. 오늘 이 탄핵안 표결에 참여한 안철수, 김혜지 의원은 그때 해제 요구안에 참석을 하지 못했죠. 김상욱 의원, 이 보수주의자라면서 어쨌든 당론에 따라서 탄핵안에는 반대했는데 대통령의 그런 행동에 용인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요, 뭐 투표에 참여한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에 좀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일단 뭐 표결을 하고 나서 민주당 의원들이 막 다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악수까지였어요. 아마 민주당 의원들은 참여를 해서 아마 찬성을 했을 것이라고 그랬던 것 같고 아까 YTN 인터뷰할 때도 다 민주당 의원들 뒤에서 서가지고 박수 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상우 의원이 나는 반대를 했다고 하니까 의원들이 전부 다 바람과 같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그것처럼 엄청나게 이제 정치적인 어떠한 양극단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소신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아마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자기가 속한 층에 어떤 소신을 가졌을 때 그것을 박수를 보내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하는데 지금 정치 분위기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참여를 했지만 이제 반대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의 현재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탄핵으로 그냥 막 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국정 운영이랄지 여러 가지 정치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특히 이제 보수를 위해서 반대를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저거 자체를 비난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본인이 또 직접 솔직한 심정을 밝혔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됐건 국민의힘이 됐건 저 정도의 젊은 정치인도 없어요. 저 정도의 젊은 정치인이 찾기 힘든 상황에서 뭐 저걸 찬성했다고 해서 비판을 하고 당론에 뭐 반했다고 그래서도 비판하고 이제 그런 건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부결시키고 나서 뭐 일부 안철수 의원과 김혜진 의원을
제외하고 우르르 다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긴 하지만 무기명이 아닌 거의 기명 투표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지금 김상욱 의원이 자신이 만약에 동의하지 않았다, 당론을 어긴 건 아니다라고 밝히지 않았다면 혹시 국민의힘에서 당론을 어긴 거에 대한 무슨 조치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뭐 그 내부 사정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자체 의미는 부여할 수 있고 또 오늘 이 탄핵 소추안 결의가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은 이후에 계속적으로 탄핵안 발의를 하겠다고 예고하고 있고 빠르면 오늘 11일에도 다시 탄핵안이 발의될 수도 있고요. 앞으로 남은 4일 동안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4일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게 실제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이고 헌법에 위반되고 개헌법 등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실까지는 명백했지만 그 위에 추가적으로 정황적으로 드러난 사실들이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구체적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후에 11일로 발의된다는 것을 가정해서 봤을 때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적어도 오늘 김상욱 의원의 저런 행동의 의미는 이 상황이 반복되고 또 다른 사정 변경이 생긴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이 적어도 자율투표로 가자는 요구까지를 막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4일 동안에 생기는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한 문제 또 국민 여론들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자율투표로 갔을 때 11일에 만약에 투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11일에는 아니겠죠. 그날 발의가 되면 또 보고가 있고 72시간 내 표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주간에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는 자율투표 전제하에 충분히 탄핵안이 가결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앞서서 김광삼 변호사님은 오늘 지금 아직도 표결 진행 중인 탄핵안에 대해서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해 주셨는데 이렇게 민주당이 계속해서 탄핵을 시도하고 대여 공세를 지속한다면은 반복된다면 동력이 좀 상실되지는 않을까요? 일단 이제 동력 여부는 이제 여론의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이 어떻게 보면 지금 탄핵과 관련해서 여론이 가장 악화되는 이제 피크를 찍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아무리 탄핵에 찬성을 한다 하더라도 중도층이랄지 이제 일부에 찬성했던 사람의 어떤 피로감이 커질 수 있어요. 그러면 탄핵 발의를 계속 하게 되면 결국 부결이 될 것이 뻔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발의하고 부결되고 발의하고 부결되고 그러면 이제 어떤 시각에서는 이건 국민의힘에게 역풍이 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의료계랄지 이런 걸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계속 그렇게 되면 이제 정적만 일삼아지고 시민들의 불편이랄지 여러 가지 국민의 이제 피로감이 또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이렇게 동력이 약화됐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약화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동력 약화 보수 측에서 국민의힘에서 약화시키려고 하면 결국 약화되는 게 국민의힘에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파격적인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오늘 탄핵이 부결이 되면 적어도 내일 오전부터 그에 대한 후속 조치에 논의가 들어가야 하고 그 논의 다음에 결과는 굉장히 구체적인 게 돼야 한다. 그럼 구체적인 것을 제안을 하는데 그걸 야당이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해서 제안을 안 하고 받을 것만 제안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안을 한다라도 야당이 받을 것은 별로 없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빨리 탄핵을 시키고 조기 대선으로 가서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들기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야가 협의를 해서 뭐 거국내각을 꾸미고 국정을 운영하고 그렇게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저 정도 조치는 좀 뭐 동의할 만하다. 이제 그런 내용의 조치들이 후속 조치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봐요.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11일에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서 탄핵을 재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날 발의를 하고 그 다음 날 또 본회의를 보고하고 그렇게 되면 또 다음 주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또 이런 표결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 다음 주에 그대로 다시 재현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국민들의 탄핵 요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오늘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오늘까지 국민들의 태도는 이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 사태를 지켜보고 당연히 위헌 위법이라는 게 명백하고 한동훈 대표 역시 똑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당연히 탄핵이 가결될 것으로 봤기 때문에 오늘 국회에 이렇게 많이 모여서 그 결과를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까지의 기대는 분노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동력이 상실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완전히 오판입니다. 국민들이 지금 어떤 심정일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 대통령 참모라든가 국민의힘의 이런 안이한 생각들이 사상 45년 만에 상상도 할 수 없던 비상계엄 사태를 초래한 겁니다. 이후 과정이 없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의원들의 들어봅니다. 개개인의 의사 표현을 저희 당이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아시는 것처럼 일부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하기도 했고 지금도 얼마든지 간다면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저희 당을 압박하는 건 역시 저희 당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대한 방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당 의원들은 결코 누구로부터 투표 참가 여부에 대한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에서도 그냥 이 표결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저희가 무슨 어떤 분은 물리력으로 표결을 막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쓰시는데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물리력으로 표결하러 가는 것을 막겠습니까?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확정이 되면 본인이 직접 말씀하실 텐데 아직 발표된 바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신동우 국민의힘 원내 수석 대변인의 말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탄핵안 부결만 당론일 뿐 투표에 불참하라는 건 당론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한 것 같죠? 네,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처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재의결 때에는 다 나와서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표하고 나서 다 퇴장을 했어요. 그래서 당론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는 걸로 그 당론을 정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건 아니었다고 얘기하니까 결과적으로 두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투표를 하라. 자율에 맡긴다 그런 거였던 걸로 보여요. 거짓말할 이유는 없겠죠. 우리 신 대변인이. 그래서 아마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암암리에 서로의 의견에 어떤 취합은 있었겠죠. 그러니까 단체적으로 퇴장을 했다고 봅니다. 지금 그러면 이 신동욱 의원의 말을 듣고 내일 0시 48분까지 한 명이라도 더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글쎄요. 지금 분위기상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미 그 전체적으로 퇴장하는 것까지 당론으로 정한 지침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저 상황에서 누가 본회의장에 남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공개적으로 배신자로 찍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유도하지 않고 만들었을 리는 없다고 보고요. 저런 말씀 보세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결 당론에 자신이 있었다면 자율투표로 정하고 소신껏 투표하도록 했으면 되는데 어쨌든 지도부 중심으로 했든 절대 다수의 자율적 의사가 퇴장으로 부결의 입장을 표하는 것이었든 남아서 투표한다는 것 자체가 배신자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했다는 점에서는 말은 자율투표로 얼마든지 의원 개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투표하도록 했다고는 하지만 정말 용기 있는 김상우 의원 같은 분이 아니라면 실제 안철수 의원도 있었고 김혜지 의원도 있었죠. 이런 세 분이 아니라면 실제 투표하기는 어려운 상황을 조성한 건 맞아 보이는데요. 글쎄요. 이제 이 말씀이 있었으니 이후에 아직 남은 2-3시간 동안 추가적인 어떤 표결 참여도 있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예. 박찬대 원내대표도 탄핵안을 계속해서 추진할 거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 현재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즉시 퇴진, 탄핵을 주장하면서 임기 유지에 어떤 방안에도 동의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아까 파격적인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여당이 내놓을 수 있는 파격적인 후속 조치라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임기 단축 개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전에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주장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임기 단축 개헌이 제일 중요하리라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여기에는 아마 4년 대통령 중임제도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또 이것도 야당이 또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게 정리정략으로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는 야당이 사실은 받아들인 게 맞죠. 근데 야당 자체는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해서 신속히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대선으로 빨리 가야겠다는 게 뭐 야당의 이제 전략이라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이 됐지만 뭐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당에서 이걸 뭐 제의를 미리 하지 않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받고 안 받고는 야당에서 하는 일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제의를 당연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조기 퇴진이라는 것이 이걸 의미하는 건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일단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서 임기 단축을 하면 조기 퇴진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방법이 있고 총리 책임제를 해서 대통령이 이선을 물러가는 방법. 그런데 이것은 뭐 조기 퇴진은 아닙니다. 퇴진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조기 퇴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임기 단축 개헌을 야당이 못 받으면 당과 정부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책임 총리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야당이 어떤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그런 식으로 전국이 운영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 어떤가 이제 그런 뭐 향방이 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임기 단축과 관련된 두 가지 요소가 될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지금 대통령실이랄지 이제 내각 장관 이제 이런 걸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이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또 교체를 할 것인지 지금 사실은 국정을 이렇게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해서 뭐 국정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국 안정에 관한 부분도 당의 일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질은 대통령이 권한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이 현직에 있지만 당과 정부가 협의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결국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해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전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은 뭐 외교를 할지 이런 상징적인 그런 상황에 있어서 대통령 원수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책임 총리제가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각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현행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신 행사하면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그것은 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발표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임기 단축 개헌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임기는 2027년 5월 9일까지인데 얼마나 단축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결국에 국민들에 대한 사기로 볼 수밖에 없는 게요. 조기 퇴진 2027년 5월 7일 날 퇴진해도 임기 단축이고 조기 퇴진입니다. 지금 구체적 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임기 단축은 지금 개헌일을 붙여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헌은 108석만 갖고 있는 국민의힘이 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기 단축만을 이 내용으로 하는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하면 탄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걸 위해서 개헌 절차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결국 87년 체제의 이 헌법을 완벽하게 바꾸는 지금까지 개헌 요구가 있었던 내용들을 다 담는 개헌일 때만 의미가 있고 그 내용 중에 임기 단축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다 채웁니다. 그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지금 예방할 대안을 갖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묻고 싶고요. 이런 뭐 대통령의 이선 퇴진이라든가 임기를 포함한 모든 부분을 당에 일임했다는 오늘의 발표 내용은 단 하루 만에 바뀐 입장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대통령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구체적 논의 방향이 정해졌을 리 없고요. 내일 모르겠습니다. 그럴듯한 내용을 이 구체적 안이라고 제시는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현실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안을 내오기 어렵습니다. 그 사이에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이 위험 요인, 직무가 유지되고 이선 후퇴의 구체적인 법적 강제 수사도 없는 상태에서 이게 계속 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에 제2의 비상계엄 없다는 대통령의 선언만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강제하겠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상상도 못했던 비상계엄에서 체포 대상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은 상상했습니까? 그리고 어제 대통령의 말을 믿고 정말 본인이 이 국정 운영을 주도하면서 지금 다시는 비상계엄 같은 사태가 초래되지 않는 것은 물론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이런 이 국정 혼란과 외교적 문제 이런 부분을 다 해결할 거라고 믿는 건지, 그런 대통령 말을 믿을 수 있다고 확신한 근거가 뭔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고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까지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부결된다고 해서 지금 상황을 수습할 만한 구체적 대안은 국민의힘에게도 대통령에게도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건 이제 개인적 의견인데요. 예. 임기 단축 개헌도 좋고 여러 가지 뭐 거국내가 책임 총리제 이것도 좋은데 지금 뭐 야당이랄지 이제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이 이제 제2차 계엄이 있느냐, 또 국지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국방장관도 사실은 사직수를 했고 또 관련된 자들이 직무가 정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능성은 없어도 또 혹시 걱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엄을 하려고 하면 계엄의 요건이 뭐예요? 국방부 장관 또 행안부 장관의 건의에서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행안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도 이제 뭐 면직을 했긴 했지만 새로운 국방장관이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신뢰에 가는 인물, 행안부 장관도 마찬가지겠죠. 대통령 측근이 아니고 뭔가 오히려 뭐 야당에서는 뭐 추천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 인물 정도면 계엄이랄지 여러 가지 돌발 사태에 대해서 같이 거기에 뭐 같이 공모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을 인물을 일단 교체를 해야 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탄핵 수출하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될 거예요. 근데 직무가 정지돼 버리면 교체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또 구체화되는 것이 사실은 국민에게 안심도 주고 또 어떤 의혹을 좀 불식시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구체적인 사안이 이제 내일 이후로부터는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저는 봅니다. 예. 네, 또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계엄을 하려면 국무위원들이 11명이 참석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근데 국무위원들이 참석할 때는 계엄에 대해서 이 얘기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도 비상계엄 할 때 이번에도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에 대한 얘기를 참석해서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무위원 회의에서 이게 의결 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심의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예방 조치가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저녁 6시를 좀 넘어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검정색으로 양쪽에 본회의장 양쪽에 현재도 떠 있는 글자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안철수 의원 제외 전원 퇴장했고요. 이후에 김혜지 의원은 들어와서 또 표결에 안철수 의원과 함께 또 참여를 했습니다. 김상욱 의원도 그 후에 들어와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3명이 표결에 참여한 상태고 야당 의원들은 모두 표결을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여전히 표결은 진행 중이나 사실상 본회의장 업무는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상황 그렇습니다. 그 앞서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재표결이 이루어졌고요. 그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부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지금 새롭게 또 출연자 네, 조기현 민주당 한 분이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나가셨고요. 예. 네, 조기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나가셨군요. 예. 네, 지금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부결이 됐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은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오늘 같은 결과를 혹시 예상을 하셨습니까? 일단 뭐 그저께 어제 오전 상황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이제 언급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분위기가 이제 조기 퇴진, 이 탄핵에 대해서 방향이 좀 바뀌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있었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에 계속 분위기가 좀 바뀌는 상황이었었고 특히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담화 이것을 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적극적으로 뭐 수용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오전부터 어렵게 되겠구나라는 쪽으로 기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번 12.3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위법적이다. 그래서 이것을 국민과 함께 몸으로 막겠다. 이렇게 해서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심지어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서 실패한 친위 쿠데타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지금 이 탄핵이 마치 이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가 되면 대통령이 바로 직에서 물러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대통령직이 정지되는 것이고 그 기간 동안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경찰에서 이 특수본이나 국가수사본부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현직에 계시는데 과연 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 지금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써 국회에서 오늘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 동안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하는 동안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 사이에 수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많은 그 가능성을 이번에 오늘 부결을 시킨다면 그 자체를 완전히 봉쇄하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국민들께서 바라고 있는 바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다시 한번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본회의장이 표결 중인 상태로 멈춰 있는데 이게 탄핵안 표결 기한으로 따지면은 내일 새벽 0시 48분인가요? 네, 아마 그럴 겁니다. 예, 이게 지금 72시간 내에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 5일에 국회에 보고가 됐고요. 자, 지금 안철수 의원, 김혜지 의원, 김상욱 의원이 투표를 했는데 안철수 의원의 경우는 오늘 낮에 대통령이 그 퇴진 일정이 수립되지 않는다면은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투표를 할 거는 예상하셨습니까? 아마 이제 투표는 했는데 아까 그 신동우 대변인이 얘기를 했잖아요. 부결은 당론이지만 그다음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당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뭔가 구체적인 이제 퇴진과 관련된 것이 나오지 않으면 이제 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입장을 표명했지만 그러면 오늘 대통령 담화가 과연 퇴진과 관련된 구체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뭔가 임기와 관련된 그런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명분으로 또 뭐 반대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3명이 참여를 했는데 김혜지, 김상욱, 안철수 의원 아닙니까? 근데 이 3명 다 뭐 찬성했다고 이걸 또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 들어와서 투표할 국민의힘 의원은 없다. 그리고 반대든 찬성이든 들어와서 투표를 하려고 했으면 처음에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면 예. 중도에 좀 들어왔겠죠. 그래서 이 이상의 투표에 참여하는 국민의힘 의원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좀 전에 그 민주당의 노전면 원내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한 게 있어요. 거기에 예. 보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연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투표를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인가 하는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표결한 이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본회의장에서 퇴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의원총회라는 명목으로 한 곳에 의원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바깥에 투표하러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런 지금 주장을 민주당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별 의원님들한테 전화 연락을 해보는데 이번에 투표를 무슨 찬성할지 반대할지 모르겠지만 투표를 하겠다고 하셨던 의원님들이 지금 전화기가 국민의힘 의원님들 전화기가 거의 다 꺼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다는 것은 이것이 정말 개인의 투표 자유의지를 가지고 투표를 참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오늘 부결을 시킨다 한들 과연 이것이 앞으로 국민의힘 내에서나 아니면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이것을 얼만큼까지 용인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